내용 증명 무시하면 채권 추심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 이후에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나요? 거래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나요?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 달라던 채무자가 어느 순간부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나 카톡도 읽지 않습니다. 내용 증명까지 보냈는데도 묵묵부답. 이 상황에서 많은 채권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 증명은 무시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채권 추심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 증명이 무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용 증명은 당신이 이런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우편으로 남긴 것에 불과합니다. 갚고 싶지 않거나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채무자는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채무자는 내용 증명 이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락처를 바꾸거나 잠적한 경우, 여러 채권자에게 동시에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 채권자의 감정을 활용하는 경우, 갚을 의지가 아예 없는 경우, 내용 증명 이후 채권자가 몇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법원 명의로 이행명령이 발송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하거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채권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있는 경우, 채권 자체에 대한 존재 유무를 결정해야 할 때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승소하면 법적 강제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나 항소, 항고까지 간다면 상당히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 추심 전문가에게 채권 추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법적 절차 없이도 채무자와의 실질적인 접촉과 협상을 통해 변제를 유도합니다. 사업상 거래는 세금 계산서나 계약서, 거래 내역서 등 거래 증빙이 있다면 바로 채권 추심이 가능합니다. 특히 채권 추심이 필요한 신호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증명을 발송 후에도 오랜 기간 무응답일 경우, 채무자가 연락처를 바꾸거나 주소지를 옮긴 경우, 구두 약속만 반복하고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승소나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나 소득처를 확인해야 할 때, 채권 추심 전문가는 채권자와 채권 추심 수임 계약을 체결한 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합니다. 불법적인 협박이나 괴롭힘이 아닌 채권 추심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더 기다려 보자며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늦게 상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회수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집니다. 내용 증명 보내는 것도 일반 채권자분들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채무자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지금이 채권 추심 전문가에게 의뢰할 적기입니다.